어저께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두 아주머니죠. 한 분은 58세 아주머니고 한 분은 35세 아주머니, 아이 4명 가진 아주머니인데, 플로리다에서 둘이 살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죠. 58세 아주머니는 백인이고 35세 아주머니는 흑인인데 자녀가 4명입니다.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2년 동안에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4명이 자기 집 앞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의 집 앞에서 노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소위 말해서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자기 땅이냐 이런 식이죠. 물론 미국, 캐나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도 남의 집 앞에서 놀 때 자기 땅도 아닌데 마음껏 놀 수 있지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여기 미국 쪽이나 캐나다 쪽, 특히 미국이 더 심하죠. 미국 쪽에서는 설령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집 앞에서 누가 이렇게 놀면은 좋아하진 않지요. 더군다나 2년간 그 아주머니끼리 싸운 원인이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아이들 4명이 물론 놀면은 자연스럽게 시끄럽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고, 주변에 보면은 아이들 3명이 뛰어노는데, 특히 옆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다른 집 아이까지 합하면 한 4명, 5명이 뛰어놀면은 시끄럽지요. 당연히요. 문제는 이제 남의 집 앞에서 뛰어놀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심하죠. 저도 여기 이사 와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이 정확히는, 동네 아이들이 저희 집 앞에서 한 4, 5명이 막 뛰어놀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서민들 집에는 이런 큰 차들이 많습니다. 흔히 블루칼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트럭부터 시작해서 트레일러, 그리고 일하는데 관계되는 각종 차들, 그리고 오래된 차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앞에서는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공놀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좁은 집에 또 렌트까지 하면은 사람이 많이 살지요. 설령 렌트를 안 해도 이상하게 또 서민들 쪽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데, 35세 먹은 그 흑인 아주머니가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4명의 자녀가 58세 먹은 그 백인 집 앞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다는 게 괴성도 지르고 이것저것 시끄럽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백인 아주머니, 58세 먹은 그 아주머니가, 백인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들 향해서 소리도 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리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물건도 집어 던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걸 이제 이 흑인 아주머니, 35세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를 듣고 또 항의하러 갔겠죠. 문제는 이제 항의하러 가서 좋은 말이 오가진 않았을 겁니다. 격렬하게 또 큰 소리로 문 앞에서 이제 막 두들기고 했을지도 모르죠. 문 열어서 이제 1대1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백인 아주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흑인 아주머니가 이제 이것저것 항의하면서 얘기했겠죠. 억양도 분명히 또 화났겠죠. 자기 아이들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백인 아주머니가 총을 쏴가지고 그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비극입니다. 35살 먹은 또 아이 4명의 어머니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결국 생을 마감했는데, 저는 이걸 흑백 갈등, 인종차별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과연 이렇게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혹은 또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이 소음 문제가
발생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물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우리가 이제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이들 떠들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 4명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떠들 공간이 없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자기 집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서로 2년간의 그런 시끄러운 문제로 소음 문제, 아이들이 그 집 앞에서 떠드는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했다면은 그 집에서 앞에서 떠들지 말고 공원에 데려가거나 그랬어야죠. 저는 그 어느 한쪽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과 캐나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이웃 간의 분쟁의 대부분 문제가 이런 소음 문제가 큽니다. 저도 옆에 이웃 요 3명이서 떠들고 이 집 앞에도 또 아이 둘이 있죠. 여자애 둘이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합해가지고 한 5명이 떠듭니다. 보통 5명이 이렇게 합해서 떠들 때 저는 제가 싫다는 소리를 뭐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 떠드는 거 당연히 조금 이해는 해줬는데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너무 경우에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떠들었을 뿐 아니라 저희 집 요 마당에서도 떠들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른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아이들 보지 않고 그냥 아이들끼리 또 몰려다니면서 남의 집 그 정원의 꽃을 다 밟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원래는 요 나무 밑에 다양한 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 전주인도 잘 가꿨고 저도 꽃을 많이 심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꽃을 많이 심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특히 몰려다니면서 저기 뱅뱅뱅 돕니다. 요 안에 특히 막 밟아가면서 어른들이 지켜봐서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지켜보지 않아서 그렇죠. 뭐 지켜봤으면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아이들 5명, 특히 저희 옆집에 3명, 그리고 앞집에 2명. 특히 여기 보면은 블루 컬러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 집 앞에 그 특히 주말에는 차가 꽉 찹니다. 저는 이제 차를 보통 안쪽에다가 주로 대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일부러 길에도 하나씩 대는데요. 제 앞에 있는 차가 제 차인데 딴 집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일하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습니다. 저기 천막 쳐져 있는 집도 보면 차들이 저런 식으로 애들이 놀 공간이 없죠. 물론 가까운데 공원이 있지만 공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지금 일하러 다 나간 상태인데도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애들이 놀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게 되죠. 특히 서민들은 그런 게 심합니다. 어른들이 옆에서 떠들 때 제지하지 않고 이웃을 또 이웃대로 스트레스 받고 지금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 플로리다도 진행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서 아이들 심하게 떠들면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떠들 경우에 이웃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도가 지나치지 않게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한국도 그런 문제로 상당히 그 뭐 이웃 간의 그 문제가 심한데 결국은 아이들이 심하게 떠드는 괴성을 지르면서 떠드는 문제가 결국은 살인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결국 4명의 자녀는 어머니를 잃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58세의 백인 아주머니가 결국은 범죄자가 됐죠. 네.
결국 양쪽이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소음 문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것도 이제 부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못 사는 동네는 이상하게 이 주변에서 자기 집 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소음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요.